네, 안녕하세요. 따상따상 문정원입니다. IPO 유망주를 찾아라. 지금 이 시간 집중 또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요. A부터 Z까지 공모주 그 전략을 아주 꼼꼼하게 세워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늘 사랑이죠. 자, 그럼 오늘 또 따상따상 함께 해주실 염정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저희가 주간 공모 일정은 물론이고요. 앞으로의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리는 IPO 유망주를 찾아라 이 시간인데요. 벌써요, 우리 공모주 광풍을 낳았던 SKIE 테크놀로지가 다음 주에 상장을 앞두고 있죠. 네,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이제 공모 청약 배정을 받으시고 네. 많이들 이제 설레실 텐데요. 그렇죠. 네, 받으신 분들이 앞으로 상장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라고 고민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네네네. SKIET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죠. 네. 그리고 SKIET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이제 분리막 기술, 리튬이온 배터리의 분리막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이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약 그 점유율 26%대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라는 점, 그리고 고객사가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점에서부터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이제 상장 후의 주가 흐름은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따상이 가고 뭐 따상상이 가고 네네. 이렇게 또 확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일정 기간은 안 팔겠다라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요. 이제 기관 보유 물량 중에 64.6%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상장 첫날 이른바 따상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부분이 그 비율이 물론 높을수록 좋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첫날은 이제 많은 물량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장 초반, 특히나 상장 장 초반에 매물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당일 변동성 그리고 매물량이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네네. 좀 집중해서 좀 상장일은 좀 집중해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 네. 쿠폰 이 상장 날은요. 네. 개장 후 30분 동안은 자리를 좀 지켜달라라고 이제 팀장님께서 팁을 드렸는데 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네, 뭐 네. 사실 뭐 그 부분이 이제 그 제가 지금까지 많은 네. 공모주 청약 종목 그리고 상장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그냥 느낀 이제 노하우를 좀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사실 이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네네네. 최근에 이제 특히나 코스닥 종목, 뭐 네. SKIT 같이 뭐 코스피로 좀 큰 종목들을 제외하고 특히나 코스닥 좀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의 움직임이 워낙에 빠르고요. 그렇죠. 일일 변동성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장 초반 9시에서 9시 30분 사이는 초집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쿠폰 같은 경우도 첫날 사실 따상은 기록을 못했지만 그래도 터치는 했습니다. 그 그쵸? 시간대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제가 분봉으로 해서 좀 날짜를 확인을 해보면 일단 4월 28일 날 상장을 네. 했죠. 네네. 그리고 9시 10분이 채 되기도 전에 이미 주가는 흘러내리기 시작했고요. 예, 네. 아마 한 9시 한 2분 때, 9시 한 2, 3분 때에 고점인 9만 원을 찍었고 그 후로 계속해서 주가는 좀 장 마감 때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조금은 좀 반등은 했지만 결국은 뭐 지금까지도 주가 흐름은 그리 좋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공모 청약을 받았으면은 그 배정 배당 수량을 일단은 수익은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첫날 네. 장 초반을 공략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팁 여러분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팀장님,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일명 IPO 대여주라고 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 뭐 빅히트 등도요. 상장 후에 30분 동안 이 주가가 예사롭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춰봤을 때 이번 11일
이제 상장 예정인 SK IET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지금은 하이브인데요. 이제 빅히트 등 같이 사실은 좀 공모가가 조금 고평가 논란이 있는 이런 종목들은 더더욱 이제 매매 전략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네. SK 아이테크놀로지 역시 이번 공모가가 10만 5천 원입니다. 네. 물론 뭐 기업의 전체 기업 가치를 평가했을 때 이게 고평가다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10만 5천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그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일단 첫날 따상이 성공할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 날부터 주가 흐름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네네. 우리가 뭐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좀 사례를 좀 볼 텐데요. 네. 가장 가까운 예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보겠습니다. 네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 3월 18일 날 상장을 했고요. 첫날은 일단 아주 기분 좋게 따상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 성공을 했고 장 마감까지도 따상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날부터 이제 변동성을 좀 키웠어요. 네. 둘째 날은 뭐 따상에서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12%까지 상승했다가 장 마감 시에는 전일 종가보다 조금 빠진 마이너스 1%대로 빠지면서 마감이 됐고 네네. 그 다음부터 주가 흐름이 좀 사실 많이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 조금은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잠깐 아마 장 초반이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네. 한번 제가 또 그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상장일로 다시 돌이켜 보면은 첫날은 일단 따상이 유지된 상태로 마무리됐고요. 네. 둘째 날 장 초반에 약 한 9시 반 전후로 해서 일단 최고점 19만 원을 터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요. 네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첫날에 거래량이 좀 상당히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둘째 날 장 초반에 거래량이 다 몰리면서 네네.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있었다라고 좀 확인이 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네. 빅히트, 지금은 이제 하이브죠. 그쵸. 하이브의 상장시 그 주가 흐름을 보겠는데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종목인데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의 하이브하고는 좀 다르게 좀 평가를 됐었어요. 네, 네, 뭐 네. 지금은 이제 뭐 플랫폼사로 전환시키고 이제 빅히트 외에 BTS 외에도 다른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지금은 사명까지 변경을 했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이 빅히트는 BTS의 엔터테인먼트사다라는 네. 정도로만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첫째 날, 상장 첫째 날 따상에 실패를 했고요. 심지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장대 연봉이죠. 그쵸. 예, 사실 빅히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했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상장을 화려하게 상장은 했지만 네. 주가 흐름을 많이 좋지 못했다. 물론 그 후로는 이제 하이브가 뭐 다른 쪽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한 부분으로 지금 주가는 올라와져 있지만 네. 상장 초반 그리고 그 후로 약 한 3개월 동안은 사실 첫째 날 만약에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네네. 사실 마이너스 구간에 거의 근접하셨다. 그렇죠. 큰 수익,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사실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없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실 거는 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다. 물론 SK IET가 2차 전지라는 또 최근에 가장 선호하는 섹터에다가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기업 종목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네네. 따상 그리고 따상상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는 이제 그에 맞게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까지는 아마 변동성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네.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네네. 좀 마음속에 미리 그쵸. 좀 준비를 하시는 네. 게 당황하시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팀장님 좀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네. 게 있는데 우리 공모주 상장 후에 꼭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의 성장성이 있다라고
되면요. 이거 네. 좀 끝까지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네. 보면 주식 투자라는 게 그런 기업의 가치에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이 공모주 청약에 대한 부분은 좀 접근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네네. 생각이 들고요. 네. 앞에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첫째 날, 둘째 날까지의 장 초반 흐름, 네. 그때 최고가가 아직도 아직도 그 가격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네. 점, 그리고 한번 하이브도 볼까요? 네. 하이브도 사실 첫날 네. 최고가인 34만 원. 아무리 뭐 빅히트가 하이브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워낙에 좀 좋았고 네. 계속해서 좀 기대를 주가에 대한 기대를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 최고가는 찍으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렇죠. 라는 점을 네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워낙에 이제 상장 효과가 있습니다. 상장 첫날 효과, 그쵸. 둘째 날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냉정하게 공모주에 대한 우리 전략을 세우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우회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식당을 개업하더라도 첫날 효과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으로 좀 잡아가시면 공모주 접근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엄청난 금액이 몰렸던 SK IET 상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매매 전략을 좀 준비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시해 드렸던 이 팁 꼭 기억해 보시고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모주로 따상따상할 수 있는 그날까지 따상따상.